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북송 영상 공개. 3년 전 탈북했던 어민들의 북송 사건 사진에 이어서 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사진 공개됐을 때 자세히 보면 영상 찍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보였어요. 그걸 보고 여당에서 영상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통일부가 법률 검토를 마친 뒤에 어제 공개했습니다. 네. 영상만 공개하고 뭐 별도로 설명이 길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었다. 이 대목을 좀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3분 5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중에 그 탈북민이 이제 넘어가는 장면, 직전의 장면. 인계되는 장면, 그쪽 장면만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공개합니다. 여기가 이제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 경찰 특공대가 저기 보이는 남성들이 특공대고 가운데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끌려가는 사람이 지금 우리 그 탈북 어민 두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네. 요 지금 직전 장면에서 저 남성이 지금 다시 나오네요.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밀리면서 네. 이제 바닥에 좀 머리를 찢는 장면 같은 게 좀 보이는데 아마 자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특공대원들이 뭐 야야 잡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끌고 가는 모습이 영상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요 자체는 좀 블러 처리가 좀 돼 있거든요. 모자이크 뭐 이렇게 흐렸어요 화면을. 예, 그 언론에는 이렇게 좀 흐려진 그러니까 그 어떤 신원보호 같은 게 된 그 그림만 나왔는데 예. 저게 지금 처리가 돼 있지 않고 원본 영상을 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예. 정말 저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고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상반신은 다 흐리게 처리돼 있는데 그거 다 보면은 조금 더 상황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 사진이 당시에 통일부 직원이 이제 촬영을 한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 어제 통일부가 이제 그저께 이제 저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법률적 검토를 이제 거치겠다라고 해서 거쳤다라는 네, 거예요. 저 영상.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아시다시피 먼저 사진이 공개됐고 네. 사진이 공개되니까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사진 있으면은 영상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것 좀 공개해봐라고 하니까 이제 검토를 거쳐서 했다라는 건데 네. 일단은 저 영상 자체가 개인이 찍은 거예요. 통일부 직원이 직원이. 찍은 거죠. 예. 개인 폰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통일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그 판문점 이런 데서 뭐 통일부 직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이 찍어서 이거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직원 3명 정도만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예,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게 맞느냐? 3년 만에 이런 이제 논란들이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좀 정치적으로 지금 통일부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어제 이제 나왔던 KSOY예요. 네. TBS 의뢰로 KSOY가 지난 15일에서 16일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이걸 물어봤어요. 지금 북한 어민 송환권이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란이냐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러니까 안보 문란이다 공감한다가 41.2 공감하지 않는다가 51.8%였어요.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이거는 안보 문란 아니다 문제 없다라고 이제 본 거고. 특히 이제 보수하고 진보하고 극명하게 갈렸는데 보수는 69.6%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안보 문란이다라고 봤고요. 네. 진보는 82.4%가 비공감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이건 문제 없다라고 보았는데 중도가 중요하잖아요. 중도에서는 안보 문란 아니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57.1 그리고 안보 문란이다가 37.1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건 보수 진영에서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만은 중도나 진보에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예전부터 몇 번을 설명드렸지만 사안의 복잡성. 그러니까 이 뭐 어떤 탈북민의 이중적 지위 그리고 이를테면은 범죄자를 그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재판정에 세우는 게 맞냐 한국에서 귀순해서 그럼 대한민국에 사는 게 맞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건데 어찌됐든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높아요 이게.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제 KOSY가 32%가 긍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공감한다가 41.2%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안보몰이 해가지고 국정수행 지지율 조금이라도
거 아니냐, 보수층이라도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거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여론도 여론이고 또 이 뭐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는 절차의 문제도 절차의 문제지만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어땠는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그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었냐 이 부분이 아마 이제 검찰 수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런 차원의 조사들이 이제 당시에 뭐 군이나 당시에 뭐 그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그러니까 직원 개인 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면서까지 뭐랄까 이게 전 정부 때랑 180도 달라진 모습을 통일부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는 이렇게 신구 권력의 어떤 충돌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 뒤에 어떤 영혼 없는 공무원의 모습을 이게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요즘이다라고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인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 당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지금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보든 3년 전과 3년 후 왜 태도가 달라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문제죠. 영상이 사실 지금 이제 사적인 거냐 아니면 이 공적인 거냐 이걸 갖고 이제 법적인 검토를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예, 예. 뭐 이걸 공적인 거로 본다고 한다면 이 3년 동안 그동안 이 보안이 이루어졌어야 될 건데 그동안 그냥 개인 PC에 방치됐던 거냐 이 부분도 보안 문제도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잡해요. 예,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양 진영으로 갈리고 여야로 갈려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문제는 뭐 1, 2부 인터뷰 걸쳐서 저희가 또 짚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불법 파업으로 규정.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지금 전현직 정권이 다시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럼 뭐 전현직 정권의 어떤 뭐 대치 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진 않고요. 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워딩을 어떻게 했냐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흠. 오전에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예정에 없던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행안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장관 다 참여해서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근데 뭐 어떤 이거를 그 결론을 낼 만한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공세적인 언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 담화문을 냈는데 불법적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엄중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했다, 뭐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선업이 우리 한 5년, 6년 전부터 계속 어려웠잖아요. 네. 그때부터 노동자들을 절반 이상 감축하고 뭐 하청업체 중심으로 해고가 많이 됐고 그리고 뭐 임금 삭감이 뭐 노조 주장에 따르면 30% 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제 최근에 이거 임금 인상 좀 해달라, 회복 좀 시켜달라라고 주장하면서 50일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청업체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원청으로 가자라고 해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제도 조선소에 있는 그 원유 운반선에서 7명이 점거 농성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 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 이게 진짜 설명하려면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진짜 압축해서 하면은 한국 조선업이 전 세계 1위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글로벌 경기 변동하고 그 후발 업체들의 어떤 추격 이런 것 때문에 출렁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배를 그러니까 수출 수입을 엄청나게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취소해버렸어요. 이게 배를 수주를 맡겼던 네, 회사들이. 그래서 네.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고통이 대체적으로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경력 15년에 용접공이요. 용접공이 2014년에는 4,974만 원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2021년에는 3,429만 원 받았습니다. 1,500만 원이 7년 동안 오히려 줄었어요. 평균 임금이. 이러니까 이 하청업체 직원들은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 발주량의 45.5%를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하청업체 직원들은
야 우리가 엄청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옛날 수준으로 좀 복귀 좀 해줘 못 살겠어라고 이제 하면서 하청업체들이 파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배들을 점거를 한 거예요. 그게 50일이 넘어가고 있다는 그게 거군요. 50일이 넘어가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또 근본적인 문제는 예. 이렇게 경력이 15년, 20년 된 사람이 3천만 원밖에 못 받으면 아무도 여기 일을 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일용직이 아니라 네, 전문직이거든. 숙련공들이라는 숙련공들이 거예요. 필요하면 이 산업이 존속을 하려면은 계속 어느 정도 임금이 보장이 돼야지 이거 미래를 보고 올 거 아니에요. 아하. 아무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돈으로는 이게 왜냐면 너무 고되니까 그러니까 일이. 이게 단순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업의 미래와도 연결된 거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군요. 근데 회사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은 작년에 영업 손실이 1조 7,500억 원이었고요. 단기 순손실도 1조 6천억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적자 보고 있는데 임금 어떻게 올려주느냐 이게 회사 측의 입장이고 적자가 너무 누적됐다. 정부는 이거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법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좀 발행하게 해주라. 근데 이거를 지금 산업은행이 지금 공적 자금이 7조 원이 지금 투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대우조선해양에. 이미. 근데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이거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에 불리하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 융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그래서 이를테면은 좀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당장 직원들 노동에 맞게 좀 주고 그거를 나중에 펀드로 해라라는 해법들 이런 것들이 노동계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은 야 파업 때려잡어 지금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러면 조선 이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단순하게 법치주의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치밀하고 섬세한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정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지금 상황을 근데 좀 전망을 해보면 예. 경찰이 그 출석 요구 집행부한테 소환 조사 받으라라고 4차 출석 요구가 지금 금요일까지로 잡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수순이에요. 이제 이거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뭐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해서 뭐 발부받을 경우에 다시 이제 어떤 그 진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번 주말이 어떻게 보면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어떤 여론의 향배가 이 어떤 공권력 진입의 여부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대통령실 재정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실이 최근에 지지율 하락한 뒤에 전반적으로 좀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예. 제일 눈에 띄는 게 도어 스태핑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확산 문제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 이후에 조금 그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 전까지는 이제 방담으로 이제 기자들이 현안 질문하면 거기에 대통령이 막 그 답변으로 다 이제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딱 원론적인 입장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원치 않는 질문들은 좀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어제도 뭐 탈북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답을 했는데 네. 사적 채용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죠. 한 34초 동안 도어 스태핑 진행되고 딱 그거 관리한 다음에 대통령이 지나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로우키로 전환된 모습이에요. 최근에 뭐 우리가 다루지 않았죠. 공개 활동 보인 게 없어요. 뭐 사진 공개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역대 영부인들 예방하고 뭐 중진 의원들 배우자들 만나고 아니면 나토 순방 같이 가고 이런 것들 해왔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 원인이 뭐냐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합니다라는 제안들이 들어간 거겠죠. 국정 운영 스타일이 정말로 바뀌는 것이냐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여러 차례에 지금 대통령실의 홍보 라인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네. 이틀 전에 처음입니다. 정부 출범하고 최영범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어요. 카메라 앞에 섰어요. 카메라 앞에 섰어요. 처음이에요. 저분이 일을 하고 계신지 제가 두 눈으로 처음 확인했습니다. 아니 뭐 카메라 앞에 안 서도 일이 할 수 있는 거. 아니 원래 홍보수석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직원들 관장도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동안은 모든 입이 대통령 입만 다 언론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대통령이 말 실수하면은 모든 리스크가 다 대통령실이 짊어졌던 그거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뭐 카메라 예. 앞에 다 서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집중됐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들을 수석들이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갖겠다라는 거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근에 그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해명을 했어요. 예.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안 했거든요. 실명을 걸고 했잖아요. 예, 실명을 걸고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예전에는 홍보 사진만 올라오다가 이제 논란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좋은 신호입니다. 이건 어쨌든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홍보 관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정 운영에 조금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걸로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